여기 키도 작고 왜소한 한국인은 보잘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단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광경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티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인생은 한국 문화 없이는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죠. 특히나 저는 다소 삭막했던 저희 집을 한국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뭉치게 하기도 했는데요. 늘 바쁘고 피곤한 저희 집은 거의 식사 자체도 함께하는 법이 없었고, 특히나 아빠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일이 끝나면 늘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시곤 했죠. 그러나 제가 항상 틀어놓은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게 된 가족들은 이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마티, 한국 드라마는 분명 내용도 참신하고 작품성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니? 일단 배우들이 동양인임에도 이렇게나 키가 큰 것도 비현실적일 뿐더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좋을 리도 없어. 저는 처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좋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것을 넘어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크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즉,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장면들만 방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고집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이곳에서 민폐를 부리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며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마티, 한국인들이 아빠의 레스토랑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하니? 그들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고 반드시 줄 앞으로 새치기를 한 뒤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러온단다.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에서는 동료들까지 챙기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한 번은 한국인들이 새치기를 하려고 팔꿈치로 사람들을 치고 가는 바람에 싸움이 난 적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싸움이 났다 하면 반드시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에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곤 하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줄이 너무 기니 레스토랑 앞마당에서 기다리겠다며 술판을 벌이곤 하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놓을 뿐더러 웬 톡 쏘는 썩은 음식들과 술을 엄청나게 먹어댄 뒤 모든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술판을 벌인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지워지지 않는 악취가 남고 말지. 이들은 항상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하니 쓰레기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는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와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하니 대기하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전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황당한 요구를 해대던지 8명이서 파스타 하나 시켜놓고 번역기를 이용해 자신들은 한국인들이니 인원수대로 서비스 음료를 달라느니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하나만을 주문해놓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대접을 받아야겠다며 자신의 개인 웨이터를 요구하기까지 한단다. 한국인들은 음료와 소스를 5분마다 지속적으로 리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접시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새 접시를 요구하기도 하지. 식기류와 냅킨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단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리필한 소스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훔쳐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나 많은 거 아니? 물론 이들은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없단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인분을 싸고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는 등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들의 악랄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고 할 거니?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한국인이 아닌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었다가 중국은 파도 괴담뿐이라 흥미를 잃었고 한국만을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 문화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로채고자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연스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기에 저는 아빠 보고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오래 봤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질책을 할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키도 매우 작고 전혀 씻지를 않아서 얼굴에는 빈곤함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에 반해 한국인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죠. 이런 외형만 봐도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마티,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게 좋겠구나. 애초에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전쟁을 거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니? 오랜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을 좀 보렴. 이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신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심지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도 키가 작고 왜소한 동양인들이지 않니? 즉,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저는 아빠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저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준 만큼 저 또한 한국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위해 그간의 민폐 짓이 전부 중국인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아빠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민폐를 부리고 있는 동양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외모만 보고도 곧바로 중국인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매우 좁은 어깨와 작은 키, 그리고 관리라고는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외모 등 이건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계산대에서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할인을 해달라며 떼를 쓰는 중국인에게 제가 독학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는 역시나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편견이 가득한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특단의 수를 내놔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직접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였죠. 안 그래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의 정기 휴관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아빠는 이번 휴가 때 갈 곳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일단 공항부터가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은 하나의 공항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 버스, 택시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공항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러움이나 복잡함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지만 아직도 프랑스 공항은 혼란과 복잡함으로 아비규환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러한 복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고개를 돌리던 그때 아빠는 정체불명의 표정을 지으며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티, 한국 공항에서는 직원의 키를 보고 선발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랬습니다. 아빠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느라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신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내내 목이 빠져라 우러러봐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중년의 외국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자 허리를 숙이며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줬다고 했죠. 아빠의 키는 176cm로 프랑스에서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도착부터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아빠는 키가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있는 딱 봐도 아빠보다 한 뼘 이상은 큰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고 프랑스에서 봤던 난쟁이 진상 손님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거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저 사람들은 동양계 혼혈 미국인일 거라며 한국인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고집불통의 아빠를 데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등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등산을 할 만한 마땅한 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산이 존재했고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등산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등산을 와서도 여전히 동공이 확장되며 허공을 응시하는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티, 내가 뒤처진 너를 기다리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내가 있는 곳보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나와 눈높이가 똑같더구나.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는 거야?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아빠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아빠보다 낮은 곳을 밟고 있어도 충분히 아빠와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빠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리빠진 채 등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노인들마저 아빠와 저보다도 체력이 좋았거든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거동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빠는 한국의 험준한 산에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하면서도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보니 약해 보이기만 했던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 젊은 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더라고요.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덩치만은 매우 컸고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모습이었죠. 이러한 불가사의한 한국 중장년층들의 체격 때문인지 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저희를 앞지르는 체력을 보여줬고 아빠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색다른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산을 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물 등 여러 음식과 생수들을 주고 갔는데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남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전무하기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크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특별했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빠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웬 대형 체육관 시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체육관에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체육관에는 외넷된 학생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림잡아도 아빠보다 2뼘 이상은 컸거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한국의 학교 체육시설인 것을 알아챘고 이 거인들의 정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빠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티, 이들은 분명 체육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 주민들일 거야.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키가 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빠는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물어왔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체육교사는 저희가 원한다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조차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음에도 웅장한 체육관 시설과 심지어 잔디 운동장과 농구대, 배구대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라셨죠.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지만 프랑스 학교는 체육관은커녕 제대로 된 농구대조차 가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프랑스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뜻하지 않은 손님인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고 자신들의 배구 연습에 끼워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아마추어 배구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극성인 배구 팬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스파이크까지 내려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빠는 고등학생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내려찍히는 공을 건드려보지도 못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빠의 스파이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 때문에 빈번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 아빠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아니, 어떻게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매너도 없다며 무시하던 아빠는 이젠 자신이 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모양이었고, 심지어 큰 키의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까지 먹었는지 그저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한 채 쓸쓸히 체육관에서 나올 뿐이었어요. 아빠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을 먹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저희는 학교를 구경시켜주겠다는 체육교사를 따라갔고, 이내 환상적인 식단을 자랑하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거든요. 학교 급식에는 쌀, 생선, 고기, 야채, 과일과 같은 다양한 건강 음식이 포함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의 영양에 대한 강조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매번 영양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싸구려 급식만이 제공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소가 완벽하게 고려된 고급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지 아빠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도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동양인들의 신장이 이렇게나 큰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겠다며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전쟁뿐만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부터 심각한 경제적 착취와 영양 결핍을 겪었었거든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 경제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희생 위에 일본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양의 쌀과 다른 필수 작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해야만 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불충분한 영양 상태로 남겨졌다고 했죠. 이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죠. 결국 부적절한 영양, 열악한 의료 및 가혹한 생활 조건의 조합이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농업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죠. 이러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의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특징지어졌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후 초기의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고 했습니다. 유엔과 같은 기관들과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원조에 기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사회를 현대화하고 농업 관행을 개선하며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운동은 농촌 경제를 변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무래도 이때쯤에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였겠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한 자신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주려는 듯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공장들과 산업 일자리들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함으로써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가혹한 조건에서 극도로 긴 노동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주일에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러한 조건들은 섬유, 조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널리 퍼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희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섬유 산업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이었고, 덥고 시끄럽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장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그들의 직업에 헌신했죠. 공장 노동자들 또한 일주일에 6일,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과 헌신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휴식 없이 일한 한국인들은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원과 다른 교육 자원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의 집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세대를 낳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장기 동안 향상된 영양 섭취는 평균 신장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경제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평균 신장이 증가할 수 있었죠. 즉 한국인들은 일본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잃었던 신장을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 심지어 어쩌면 자신들이 원래 가진 유전자까지 초월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고,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향상된 생활 수준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눈시울까지 붉히셨을 정도로 한국의 발전사는 정말 하나의 영웅 소설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지금껏 이런 훌륭한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해오기까지 했죠. 실제로 아빠는 중국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저는 아빠에게 약간의 한국어를 가르쳐준 상태고 이제 한국인의 외모적 특징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아빠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어를 사용하며 여러 질문을 건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못할 시 곧바로 쫓아내버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한국 지킴이가 탄생해서 매우 뿌듯한 상태고 한국 문화가 점점 더 프랑스를 장악해가는 지금 아마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 지킴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더욱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